이 프리가 이제 그 울티마 시리즈의 장점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라인단만 가지고도 이 정도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가격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좋다. 그래서 이 제품을 보고 절대 그 사이즈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술을 보시라.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오른편에 있는 코드의 신작 수지 시리즈 중에 수지 프리앰프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면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제품이 사실은 프리파워 분리형이고요. 이 상단에 있는 수지 프리,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제품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드라는 회사는 저하고는 무척 친숙하죠. 예전에 그 펌프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본사 거기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켄트라는 지방에 아주 그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약간 들어가 보면은 마치 그 중세 느낌의 그런 아주 오래된 도시, 그런 이제 구도시 지역의 그 펌프 하우스, 일종의 이제 물레방앗간 같은 데죠. 거기를 개조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면서 제가 그동안 수십 곳을 다녔지만 가장 인상적인 그런 메이커였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이제 취재도 하고, 그것도 그 주변에 있는 그 펍에 가가지고 또 점심도 먹고 했는데, 마치 어제 다녀온 것처럼 지금도 인상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존 프랭스 씨하고는 오랜 이제 친분을 쌓아서 한 20년 정도 친구처럼 지금 지내고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는 중국이나 홍콩에서 열리는 오디오 쇼에서 더 많이 만나고, 그때마다 이제 신제품을 체크하고 들어보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소개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 마침 요 수지 프리앰프, 요게 저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이제 즐겁습니다. 더구나 요 제품은 요즘 보기 힘든 정통파 아날로그 프리앰프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한테 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코드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모바일이나 휴대용 제품들, 그걸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모조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작은 디바이스들, DAC, 휴대용 DAC라든가 아니면 이제 헤드폰, 그런 쪽 관련 앰프들, 그런 쪽으로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런 제품만 아시는 분들은 코드에서 정통파 하이엔드 제품을 만든다는 걸 잘 모르세요. 또 반대로 하이엔드 제품만 쓰신 분들은 코드에서 이렇게 젊은 층이나 그 엔트리 클래스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재밌는 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누스적인 면이 있죠. 한편으로는 이제 소수의 아주 극단적인 오디오 파일을 상대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하이엔드 업체 중에 이렇게 폭넓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겠습니다. 스피커 빼놓고는 그 앰프라든가 소스기 전반을 다 만드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방문 때도 느꼈고, 그다음에 존 프랭스 씨하고도 이제 여러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역시 이 회사의 그 모토라고 할까,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빼어난 음질로 음악을 즐기게 해주자. 그것이 고가의 제품이건 혹은 저가의 제품이건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이제 빼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음악을 즐기게, 그게 이제 이 회사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죠.
실제로 또 젊은 층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이 이렇게 코드에 입사하면은 일부러 그 오케스트라 풀사이즈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데려가서 실제 공연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헤드폰만 듣고 아니면 조그만 스피커만 음악을 듣던 사람들이 진짜 소리를 접하면서 아 이게 진정한 음악의 세계구나. 그래서 하이엔드 소리도 들어보면서 또 자꾸 내공을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제품인데 여기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울티마 시리즈 여기에 대표 하이엔드 시리즈인데 거기 기술적인 노하우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들은 제품 중에 가장 인상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비싸고 무겁고 크고 그런 제품들에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는데 이 제품은 정말 그 기대 밖으로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를 들려줘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드가 아주 작은 제품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드는 예나 지금이나 전원부 쪽은 이제 스위칭 파워 SMPS를 쓰고 그 다음에 증폭부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증폭부 쪽에는 클래스 AB 방식을 씁니다. 클래스 D 방식을 쓸 법도 한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뭔가 밀어줘야 될 때 그걸 밀지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클래스 AB 방식을 쓰고 있는데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 코드 제품들 들어보면은 약간 이제 프로페셔널한 쪽의 느낌이 강해서 중립적이긴 한데 조금 좀 그 맛이 덜하다고 느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점차 음악성이 풍부한 쪽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2010년대 이후부터 나온 제품들을 보면은 약간 그 보컬도 좀 달콤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고 구동력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기술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 특히 울티마 시리즈로 대변되는 그런 하이엔드 기술들이 이런 작은 제품에까지도 이제 차례로 이양이 됐다.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에 코드 제품을 듣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최근 제품들을 들어보시면 상당히 놀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략 창업 연대가 1989년이니까 현재 한 36년 정도 역사를 자랑합니다. 근 40년에 달하는 역사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드가 이제는 상당한 내공을 가진 하나의 중견 기업이다, 중견 오디오 회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음악을 하나 듣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라인업을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수지에서 나온 이제 프리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게 수지 파워입니다. 이건 재밌는 게 모듈 방식으로 돼가지고 보통 프리 파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철컥하고 이제 붙이면은 그냥 이 자체로 한 몸체가 됩니다. 그리고 파워가 30와트 정도 됩니다. 야, 30와트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그 버티칼 모스페트라는 이제 특수한 형태의 증폭 소자를 사용해서 이걸 이제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재생되는 30와트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앰프로 치면 한 100와트 이상의 그런 스피커 구동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왼편에 있는 이 스피커, 이게 이제 베렌슨에서 나온 X2, X2라는 모델인데, 이게 보면 이제 더블 루퍼 사양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40Hz까지 저역이 떨어지는 모델이라 30W로 구동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모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어려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쪽은 올라드라 이걸 이제 뮤직 서버로 썼고요. 그다음에 DAC는 이제 로크나 오디오,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너처. 이건 이제 제가 리뷰도 하고 했으니까 저하고 친숙한 제품이고, 이걸 디지털 입력단에 썼고, 사실 제가 이 수지 프리를 좋아하는 것은 아주 충실하게 폰오단을 만들었다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디지털 쪽으로 이제 두 곡을 듣고 아날로그로 이제 두 곡을 듣는 방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저 오른편에 있는 그 턴테이블, 여기 이제 클리어 오디오 퍼포먼스입니다. 이 제품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MC 카트리지로 이제 LP를 들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두 곡 정도는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이제 진행할 건데, 처음 들은 곡이 이제 여기서도 몇 번 소개된 게 있는 윈튼 마살리스 You and Me, 이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들은 소감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선 이렇게 요 스피커 자체가 아주 최첨단 소재와 스피커 이론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동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피드하고 파워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양립하기가 힘든 개념입니다. 복싱으로 얘기하면은 경량급 복서들은 빠르잖아요. 스피드가 있고. 반면에 이제 펀치력은 좀 약하죠. 근데 미들급이나 헤비급으로 넘어가면 펀치력은 좋은데 동작이 굼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앰프를 만나 이 제품이, 이 스피커가 제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 점에서 이제 요 수지 프리파워 세트는 상당히 훌륭하게 그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파워는 스피커 구동력에 관계되어 있다면은 프리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이제 음성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레이어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음색, 그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색을 잘 표현하는 건데,
음색 내지는 이제 질감이라고 하겠죠. 사실 그 요즘 그 DAC에서 이제 디지털 볼륨으로 해가지고 재생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들으면 불만이 없지만, 좋은 정말 아날로그 프리를 삽입하면은 소리가 확 달라집니다. 왜 프리앰프가 지금도 필요한지, 그게 이제 실감이 되거든요. 소리에 좀 더 힘이 붙고 살집이 붙고 살아있는 듯이 꿈틀거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프리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다가 총괄하면서 마치 지휘자처럼, 그래서 요 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 질서정연하게 이제 그 악기들의 배열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레이어가 촘촘하게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트럼펫 같은 경우에도 그 뮤트기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약간 마일즈 데이비스 느낌이 나도록 윈튼 마살리스가 일부러 불지 않았나. 마일즈 느낌도 좀 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유쾌하면서도 지성적인 맛이 있고, 정말 킥드럼 같은 경우에도 펀치 있게 나옵니다. 베이스도 아주 그 라인이 분명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피디하면서 중간에 때릴 땐 때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과연 이 작은 몸체에서 이런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 프리가 이제 그 울티마 시리즈의 장점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라인단만 가지고도 이 정도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가격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좋다. 그래서 이 제품을 보고 절대 그 사이즈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술을 보시라. 그걸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 얘기를 좀 더 설명드리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코드가 원래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앰프, 그리고 주로 이제 하이엔드나 프로용은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모조라든가 휴고 같은 여러 가지 작은 그 디지털 관련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바로 큰 그 어떤 그 공신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롭 와츠라는 분입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뭐 거의 뭐 전설적인 분인데, 이 분하고 이제 만나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이엔드 쪽에서도 이제 디지털 분야가 추가가 되고, 그때 나온 CD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정말 평가가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제품들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코드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작은 제품들로 친숙한 그런 팬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소개가 됐고, 외국에서는 절대적으로 팬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롭 와츠의 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제품 수지 프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모조라든가 휴고라든가 그런 이제 작은 디바이스에 속하는 제품군인데, 아주 특이하게도 순수 아날로그 프리앰프를 표방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롭 와츠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존 프랭스 본인의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만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기는 일체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이 없이 아날로그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작은 제품들 군 내에서도 아날로그 프리를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과감하게 런칭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아날로그 프리라는 것이 지금은 사실 라인단만 주로 이제 넣어가지고 발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순수 아날로그 프리라고 하면은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으로 그 아날로그 프리라고 그러면 포노단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포노단이 빠진 그냥 라인단만의 프리앰프는 사실 그렇게 그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작을 할 때 사실은 포노단이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큰 숙제를 밀어놓고 그냥 그 일반적인 것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존 프랭스 씨는 이 제품을 수지 프리를 만들면서 정말 제대로 된 오리지널 아날로그 프리앰프를 만들자 이런 각오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이 소리를 들어보고 확 와닿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는 이제 이렇게 한 세트로 연결했지만 저는 굳이 이렇게 꼭 수지 파워만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지 풀이 뒤에 RCA 아웃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력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뭐 진공관 파워라든가 아니면 보다 대출력 파워를 얼마든지 걸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이제 미드파이 정도까지 그래서 불량을 쓰는 분들한테는 아마도 이 수지 풀이가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이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전문적인 그런 포노 앰프가 사실 참 드물고 거기다가 포노단이 장착된 프리앰프는 더더욱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시스템 전체에 어떤 활력을 주고 살아있는 소리를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력단도 포노단 외에 또 RCA 입력단이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쪽, 그 스트리머라든가 DAC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한 2개 정도 입력단이 있으니까 그런 건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지 풀이는 이제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오른편에 헤드폰 앰프가 이제 같이 장착되어 있는데 사실 그 헤드파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지금 장르가 이제 있잖아요. 그 장르 쪽에서는 코드의 헤드폰 앰프는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술을 여기서 응용을 해가지고 헤드폰을 좋아하는 분들도 디지털 기기에서 바로 빼지 말고 이런 이제 전문적인 그 아날로그 풀이를 통해서 헤드폰 앰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음질적인 그 메리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파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제품을 눈여겨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공간의 제약 때문에 스피커를 들여놓을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 이것만 올려놓고 턴테이블 같은 거는 이제 궁금하니까 턴테이블 놓고 그냥 헤드폰으로만 즐겨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폰을 같이 제공하는 것은 아마도 이 제품이 가진 확장성을 좀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디지털 두 번째 트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트랙은 이제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여가수. 이분은 아르헨티나의 국민 가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을 쌓은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늙었을 때 녹음한 그 미사 크리올라 그 중에 이제 키리에라는 파트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ten piedad de nosotros. Cristo, ten piedad de nosotros. 제가 요 트랙은 사실 처음 들었을 때부터 상당히 충격을 받은 곡인데 녹음도 엄청 잘 됐고 그다음에 소사의 그 정말 내공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그런 보컬 그런 것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뒤에서 가끔 큰 무기 둥둥 이렇게 가끔씩 때리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 사이 저 안쪽으로 가끔씩 이렇게 둥둥 치는데 그 어떤 그 공간감 묘사가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 찬양 마치 스튜디오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찬양 그런 것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보컬의 카리스마 그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엄하면서 또 중간에 보컬 뒤로 이렇게 코러스가 쫙 도열해 가지고 또 뒤에서 이렇게 허밍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그 멋지게 다가옵니다.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공간 표현력을 극대화시켰다고 할까요? 정말 그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그 각 악기들을 묘사하는 부분은 거의 뭐 울티마급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그다음에 그 음색 자체도 상당히 그 농후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상쾌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 음색 자체가 워낙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디지털 파트 음악을 들으면서 전반부 1부를 마치겠고요. 이제 2부에서는 아날로그와 함께 이 제품의 실제 스펙이라든가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